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조동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동사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짧게, 가능하면 짧게 요약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첫 번째 내용뿐만이 아니라 1, 2, 3포인트가 전체 같은 내용인데 조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쓸 건지, 조동사에서 쓸 때 규칙이 뭐였는지 그 형태면의 규칙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조동사는 항상 형태가 같다.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쓸 때는 주어의 인칭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생각하고 그래 주어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동사의 형태를 쓰겠다.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맨날 생각을 하면서 동사의 형태를 썼어야 됐는데 조동사 부분이 나올 때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의 인칭과 수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관계없이 항상 같은 형태의 조동사를 쓴다. 그리고 다른 걸 쓰면 오히려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can swim, he can swim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어가 I든 he든 여긴 안 썼지만 you든 they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조동사의 모양은 항상 can 이 모양으로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동사는 말 그대로 조동사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도와주는지 조금 이따 볼게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본동사 그러니까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본동사가 꼭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를 쓸 때는 항상 본동사가 있기 마련인데 그 본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쓸래? 라고 한다면 그 본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본동사를 쓸 건데 본동사의 형태는 늘 동사 원형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예를 본다면 I can swim, he can swim 해서 조동사 뒤이기 때문에 본동사인 swim을 동사 원형으로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he라고 해서 swims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두 개의 조동사를 같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will can win this game. 그래서 이게 조동사 will과 조동사 can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미를 다 담고 싶어도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미를 다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질문으로 던져두시면 오늘 PSS 4-2를 하면서 해결할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를 같이 쓸 수 없다. 그럼 해결책은 조금 이따 봐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조동사의 형태면에서 봤고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땐 항상 형태면도 체크를 하지만 그 의미면, 내용면에서도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부분에서도 역시 형태는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건 알았다 하고 그러면 이 조동사는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동사가 아까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동사는 의미를 더해줄 건데 아무 의미나 더해주진 않고 요런 정도의 의미를 더해줘요.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는데 능력, 허가, 추측, 의무, 필요 이런 의미를 더해주고 어떤 조동사가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는 우리가 PSS 4-1에서부터 4-10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생각해 둘 것은 본동사에다가 조동사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더해주는구나. 그래서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봐야겠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봤었고 부정문하고 의문문이 나왔었는데요. 평서문 우리가 아까 본 거죠. 주어 쓰고 조동사 쓰고 본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제 구성해 나가면 되는데 조동사가 쓰인 문장에서도 뭐가 이렇지 않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의미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문을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부정문에 not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내니까 그 not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항상 중요했어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에서는 답은 이겁니다.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썼었는데 평서문에서는 not을 쓰고 싶으면 조동사 바로 뒤에서 not을 쓰면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not의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보면 I cannot swim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조동사를 쓴 문장에서도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의문문을 구성을 하면 되는지 어순을 한번 살펴보면
아하,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이었던 그런 평서문에서 그런 어순이었던 것이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동사가 원래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본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갔다고 해서 뭐 he swims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여기 그런 예를 들어놨으면 좋겠는데 이 얘가 이미 들어가 있죠. Can you swim?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곳. 그래서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고 의문문은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PSS4 부분은 조동사의 종류가 차례차례 하나씩 소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PSS 4-1을 살펴볼 건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can 1이라고 되어 있죠. 1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2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can이 뜻이 하나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오늘 can 1을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이 조동사의 종류 부분에서 같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내를 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형태면, 두 번째는 의미면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동사 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살펴봤던 그 형태면에서 조동사는 항상 주어가 어떻든지 형태가 같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고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규칙이 정말로 적용돼서 쓰이고 있는지 형태면에서 확인을 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내용은 아까 능력이나 추측, 뭐 의무 이런 등의 의미를 더해준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조동사는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가? 그래서 얘의 의미, 얘가 더해주는 의미, 의미면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조동사가 하나 나왔을 때 얘가 형태면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체크, 그리고 이 조동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지 그 의미면에서 체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계속 해주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can 1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1 때문에 있는데요. 우리 영어 단어가 다른 것도 그렇긴 한데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동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가 이 조동사 하나의 뜻 하나 이렇게만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알아둬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이 뜻이 어떤 뜻으로 쓰인지는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얘가 이 조동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면 문맥 상황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동사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몇 개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더라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고 그 중에 오늘은 can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안의 내용을 일단 볼 건데 먼저 형태면을 살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형태는 저번에 이제 규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형태는 체크를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면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미면에서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I 주어가 1인칭이고 뭐 단수고 하는데 그 상관없이 우리가 형태는 can 조동사는 하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I도 can, she도 she가 하필이면 또 can't네요. can you, you도 can. 그래서 그냥 형태는 항상 그냥 일정한 형태가 쓰이는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는지 can drive, can't drive, 뭐 can you drive 그래서 지금 다 동사 원형 쓰이고 있죠. 뭐 s가 붙는다거나 그런 거 없죠. 과거형이 쓰인다거나. 그래서 이 조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형태가 쓰이고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형태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동사 can은 굉장히 익숙해요.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접해봤다 하면 사실 유치원 책에서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can이거든요. 그래서 얘의 뜻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아까 그 틀에 맞춰 생각해보면 조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해준다고 했는데 이 can이라는 걸 쓰면 어떤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 표 안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 이 약간 음영 표시된 여기 부분 주의해서 보는 게 이 조동사 단원의 포인트입니다. 이 표 중에서 여기 부분,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본동사가 말해주겠죠. 그런데 이 조동사가 하는 일은 그 본동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의미를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에 의미를 더해줄 수 있고 얘를 한번 아까 의미는 안 봤지만 I can drive a car 라고 한다면 I can 여기 얘가 하는 역할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더해주는 건데 무슨 능력이 있냐면 drive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운전할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I can이라고는 할 수도 없겠지만 여기 예문은 I can drive a car 하면 난 능력이 있다. 근데 운전할 능력이 있다. 인 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의 뜻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추가시켜줄 수 있다. 더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뜻으로 능력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대요. 여기서 이제 할 말이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엄청 많지는 않지만 꽤 많아요. 여기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우리가 will, can처럼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 없어요 라고 해서 그 해결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그 포인트예요. 그 타이밍인데 어떤 거냐면 영어에는 구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저번에 제가 소개했던 조동사는 대부분 한 단어로 딱딱딱딱 이루어졌던 거 기억하세요? will, can, must, may, should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단어로 이루어졌었던 그런 조동사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게 이제 조동사라고 한다면 영어에는 구조동사라는 게 또 있어요. 얘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래요, 일단. 그래서, 아하, 우리가 봤던 한 단어짜리 그 조동사하고 뭔가 좀 다른 애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된 조동사고요. 그리고 be 아니면 have 이런 동사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조동사라는 게 있고 be나 have로 시작하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be going to 아니면 be able to have to. 근데 모르셨다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나 아니면 have 동사로 시작한다 했는데 be로 시작하거나 have로 시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긴 세 개, 여긴 세 개, 여긴 두 개. 그래서 아까 그 조동사랑 다른 점은 단어 수가 조금 두 개 이상이다. 이런 건데 조동사니까 역시 의미를 더해주는 거, 본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조심할 점은 여기가 지금 be나 have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그 우리 can 같은 조동사하고는 달리 주어의 수, 인칭, 시제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예를 들면 비동사라면 am, are, is, was, were 아니면 be까지 그 중에 맞는 형태를 골라서 써야 된다는 거. have 동사 같으면 have, has, had 중에 맞는 거를 골라 써야 된다는 거. 그걸 조심해줘야 되는 거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할 수 없었던 will, can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얘는 겹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I will can win this game 이건 할 수 없었지만 이 can하고 의미가 같은 게 be able to라고 했죠. 그래서 I will 다음에 조동사 두 개를 쓸 수는 없지만 이 구조동사는 하나를 같이 쓸 수가 있어서 will 조동사 하나 구조동사인 be able to 얘 하나 이렇게 해서 win this game 하면 나는 이길 거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다 전달하면서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보다는 전 얘를 소개하는 거에 더 의미를 두고 싶은데 영어에는 일단 그냥 조동사가 있지만 한 단어로 된 조동사가 있지만 구조동사라는 것도 있어서 근데 구조동사는 뭐냐면 be나 have 동사로 시작하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된 조동사고 그 의미가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고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be going to도 우리가 이 단어에서 사실 들어봤었는데 will 할 것이다가 be going to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얘가 구조동사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can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인데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can은 다른 의미, 이에선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 의미로 쓰일 때는 be able to가 아니죠. 왜냐하면 be able to 자체가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 할 수 있다가 can으로도 쓸 수 있고 be able to로 쓸 수 있는데 할 수 있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can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be able to로 써도 되고 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can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be able to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도 해놓고 나면 이제 구조동사가 나올 때마다 조금 편하기 때문에 약간 또 길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can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뜻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뜻으로 쓰일 때를 보고 있고 그 능력이라는 게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본동사의 의미가 들어갈 거고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의미로 봤었고 그런 뜻으로 쓰일 때는 구조동사 중에 하나인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조심할 것은 비동사를 주어의 수, 시제, 뭐 인칭 이런 거에 다 맞춰서 써야 된다. 해서 예를 이제 보고 지나갈게요. 예를 들면 I can drive a car. 아까 한번 봤었죠.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을 can이라는 게 뭐뭐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더해주는 걸로 쓸 수 있지만 be able to로도 쓸 수 있었는데 I에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able to drive a car 라고 하면 이 전체가 뭐뭐 할 수 있다여서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문장을 봐볼까요? 그래서 얘는 참고로 긍정문이었고요. 지금 하나씩 골고루 있길래 부정문을 보면은 우리 cannot의 줄인 게 can't였던 거 우리 보고 왔었죠. 그래서 이제 부정문을 하나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she can't drive a car 이렇게 되면 그녀는 지금 능력이 없는 거를 나타내겠죠. 부정문이니까 can't drive a car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차를 운전할 수 없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be able to로 바꿀 건데 be able to인데 she니까 she에 어울리는 비동사인 is를 썼고요. 그리고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우리가 비동사 바로 뒤에 not을 넣거나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she isn't able to drive a car 이렇게 들어간 거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많은 내용이 이제 종합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문의 예를 한번 보면 조동사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순서였죠. 그래서 can you drive a car? 너 운전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you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이기 때문에 are you able to drive a car? 우리 비동사 의문문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비동사 의문문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be able to가 헤어졌죠. 비동사가 앞으로 나와버려서 are you able to drive a car?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번을 봤었고요. 2번 내용을 봐볼게요. can의 과거형은 could 그리고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대요. 그러면 can의 과거형 이거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건데 could도 사실은 뜻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차근차근 나올 건데 이렇게 능력의 뜻을 가지고 쓰이는 can의 과거형은 could이고 이 could의 뜻은 할 수 있었다라고 쓰이겠죠. 그래서 could를 보면 그냥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되지만 could의 뜻 중에 하나가 할 수 있었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rk couldn't drive a car 하면 과거에 마크가 운전할 수 없었다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be able to 역시 쓸 수 있는데 마크가 남자 A니까 he일 거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is하고 was 중에 과거이기 때문에 was를 골라 쓴 거고 부정문이니까 비동사 더하기 not 이걸 축약해서 wasn't로 쓴 겁니다. Mark wasn't able to drive a car 하면 얘는 과거형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쵸?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동사를 살펴보는 게 이렇게 앞으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형태면도 약간 복습을 해봤고 의미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데다가 부조동사까지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변명은 그만하고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여기 부분은 사실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be able to를 이용하여 바꿔 쓰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can이나 could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는 can, could를 be able to라는 구조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동사를 am, are, is, was, were 하고 뭐 이제 부정문 만드는 것까지 자유롭게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She can take a picture well. 그래서 그녀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 능력이 있는 거죠. 사진 찍는 능력 필요하죠. 요즘엔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She can take a picture well.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하 이게 능력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조동사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she에 어울리는 비동사를 생각해서 be able to를 넣으면 되는데 she는 is겠죠. 지금 현재니까요. She is able to take a picture wel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I can't understand his lecture. 그러면 I can't 능력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능력이 없는지는 본동사인 understand,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His lecture, 그의 강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강의 꽤 많이 있죠. 제발 이 강의가 이해할 수 없는 강의가 아니길 바라면서 I can't understand his lecture 라는 문장이 있는데 얘도 역시 be able to를 이용해서 바꿀 거예요. 근데 I니까 am을 쓸 거고요. 비동사 뒤에 not을 써야 되는데 am not은 축약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am not able to. 그래서 I am not able to understand his lecture. 그럼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3번은 Can you make it at 6? 그래서 이건 의문문이었네요. 그러면 의문문도 be able to를 이용해서 쓸 건데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you에 어울리는 비동사를 여기 쓰고 able to를 여기 뒤에 남겨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e you able to make it at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렵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4번을 언뜻 봤더니 could,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He could get a new bike on Christmas Day.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새로운 자전거를 얻을 수 있었대요. 받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아하, 이미 받았나 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줄 건데 he에 어울리는 과거형 비동사는 was가 되겠죠. 그래서 he was able to get a new bike on Christmas Da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은 과거형이면서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신경 써야 되겠다. We couldn't find an exit in that store. 그래서 그 가게에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과거에. 저도 이럴 때 되게 많은데 길치여서 출구도 입구도 잘 못 찾을 때가 많아요. We couldn't 찾을 수가 없었다. be able to인데 비동사의 과거형을 쓸 거고 위에 어울리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were 그런데 not까지 붙여서 축약형으로 우리도 써볼까요? 그러면 We weren't able to find an exit in that sto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요. Can you find this word in a dictionary? 그래서 can 의문문이고요. 지금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역시 덧붙여주기 위해 쓰인 거죠. 그래서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을 수 있니? 이거인데 can be able to로 바꿀 거고요. you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가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만 앞으로 그리고 able to 남겨놓으면 돼서 Are you able to find this word in a dictionar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을 잘 해두면 앞으로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그런 패턴으로 가는구나 라고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복습해두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조동사 하나당 그것의 형태를 어떻게 쓰는지 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조동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지 그 의미 면에서 보는 게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두 개만 챙겨주면 사실 조동사 부분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체적인 조동사 can 중의 의미 중에 첫 번째인 능력을 더해주는 의미로 사용될 때를 오늘 살펴봤고 다음에는 can 중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